안녕하세요. 팍스 밀키트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팍스 밀키트의 메인 셰프 아나운서 허가은입니다. 손질된 식재료와 알맞은 양의 양념으로 쉽고 간단하게 요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밀키트처럼 저희 방송 끝까지 따라오신다면 오늘의 투자 전략을 쉽고 간단하게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오늘의 투자 전략 메인 재료로 채워 담은 팍스 밀키트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박영숙 전문가님과 함께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의 마지막 거래일, 이번 한 주 정리해보고 다음 주에 계획 세우셔야 할 텐데요. 박영숙 전문가님의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준비해뒀습니다.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989번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박영숙 혹은 밀키트라고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전송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어제 국내 시장 장바구니부터 리뷰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4거래일 만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더군다나 하락률이 2% 전후로 꽤 크게 빠지면서 우리 양시장도 어제 약세로 마쳤습니다. 또 어제 11월에 옵션 만기일이었죠. 변동성이 꽤 크게 나타나면서 코스피, 코스닥 모두 0.9%대 낙폭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하루에 20원 가까이 뚝뚝 떨어지던 원달러 환율은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는데요. 최근 단기 급락에 따른 반작용으로 환율 또한 어제 13원 가까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 수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데요. 1377원 50전으로 마치면서 또다시 1380선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락 출발했던 우리 양시장, 코스피는 오전에 잠깐씩 강보합권을 넘나들었지만 갈수록 낙폭을 키우면서 0.91% 빠진 채로 마쳤습니다. 그래도 2,400선은 지켜내면서 2,402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4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는데요. 0.95% 포인트로는 7포인트 가까이 내리면서 707선에서 마쳤습니다.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도 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의 수급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최근에 4거래일 연속해서 개인은 팔고 외국인과 기관은 물량을 담았는데요. 어제는 개인이 2,400억 가까이를 사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왔습니다. 특히 외국인은 9거래일 만에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동일한 양상이었는데요. 개인이 2천억 넘게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으로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글로벌로 넘어가서 외식 밀키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젯밤 미국의 10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됐습니다. 예상보다 덜 오른 수치에 시장은 환호했는데요.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최고의 랠리를 펼쳤습니다. 10월 CPI는 작년 동월 대비 7.7% 올랐는데요. 지난달 상승률인 8.2%와 시장의 추정치였던 7.9%를 모두 하회했습니다. 미국의 CPI가 7%대를 기록한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지난 2월 이후로 8개월 만입니다. 채권금리도 많이 떨어졌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3.8%대로 하락했으며 기준금리 동향에 민감한 2년물 국채금리도 4.34%로 내려왔습니다. 다우지수가 3.7%,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무려 7% 넘게 올랐고요. S&P 500 5.54%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상승폭은 2020년 5월 이후로 최대폭이었고요. S&P 500과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020년 4월 이후로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자리 옮겨서 붉은 자켓 박영숙 전문가와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도 빨갛게 만들어주실 박영숙 전문가님 자리 옮겨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어제 간밤에 미국장이 좀 굉장히 크게 오르면서 오늘 우리 시장 좀 기대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요. 오늘의 투자 전략 도와주실 분 제 옆에 나와 계십니다. 박영숙 전문가님,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좋은 금요일입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시고요. 또 평안한 주말 되도록 매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알차게 준비해 오셨는데요. 차트 분석 통해서 우리 종목들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을 해주실 거고요. 또 오늘의 팍스 밀키트에 주목해 보실 만한 섹터와 종목을 담아 오셨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투자 전략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팍스 밀키트에서 공개해 주셨던 우리 종목들 수익률 체크해 보고 넘어갈 텐데요. 저희가 9시 20분 방송 종료하기 전에 공개해드리는 팍스 밀키트에서는 섹터 위주로만 알려드리고요.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고지 한번 다시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 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번호는 샵 3989번이고요.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링크 보내드릴게요. 자, 그럼 그 안에서 우리 전문가님 알려주셨던 종목들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먼저 GH 신소재를 이제 시트 부직포 관련 종목으로 알려주셨었어요. 우리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네. GH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어제 종가 3,920원으로 장을 마쳤고요. 최근에 조금 올라오는 듯 싶지만 그 폭이 그렇게 가파르진 않아 보이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을 만약에 보유하고 있다면 더 가져가야 될지 앞으로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번 리뷰 도와주세요. GH 신소재는 앞으로 자동차가, 전기차가 바로 만들어질 때 필요로 하는 수요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로 보여져요. 보시면 지금 바닥을 찍고 드는 과정이거든요. 네. 지금 여기서 들어 올린다 그러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이렇게 해서 쌍바닥이 되는 자리이거든요. 주식을 종목을 추천하고 매수해 보세요. 이러면 이렇게 보고 관찰하고 그날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관찰했다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그럼 지금 11선을 지지하고 여기서 이렇게 들어 올리면 완벽한 쌍바닥이 되고요. 네. 추세를 전체적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됩니다. 우리 차트에서 보면 지금 4,500원 크게 저항받고 있죠. 네. 그 전에 지금 4,500원에서 저항해서 떨어졌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반등하려는지 혹은 한 번 더 누르고 다시 저항에 도전하려는지 지켜보시면서요. 목표가는 짧게 4,500원 잡으시고 거기서 돌파한다 그러면 쭉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좋고요. 너무 높은 자리, 경고가 붙은 그런 자리에서 자꾸 진입하려고 하시지 말고 시간이 조금 들더라도 이 자리를 매수하셔서 꿈이지만 설령 이런 자리까지 간다고 하면 이런 데서는 경고가 뜨거든요. 이 종목은 분명히 시대에 발맞춰서 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러나 주식은 항상 손절을 기본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한 위치에서 3,000원 이탈한다 그러면 또 관망해봐야 되겠죠. 어느 자리까지 지지하고 반등하려는지 지금 자리로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저랑 한번 맞춰보셔서 종목 관찰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GH 신소재 부직포 관련해서 생산하는 기업으로 자동차 시트에도 사용이 되고 또 코로나19 한창 이슈였을 때 음압병실 관련주로도 분류가 됐었습니다. 어제 종가 3,920원이었는데 지금 손절가 목표가 잡아주셨는데요. 3,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단기적인 목표가 4,500원 보고 계신데 이 종목 장기적으로 가져가 봐도 충분히 유망한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 더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이 히림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그쵸? 히림. 네, 네네. 히림 우리 건축 관련해서 네옴시티에도 묶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도 사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히림 같은 경우에는 한 11월 4일 지난주에 굉장히 고점을 찍고 살짝 내려오고 있는 분위거든요. 우리 전문가님 그 전에 알려주셨었는데 지금 조금 떨어지는 이 추세가 앞으로 계속될지 아니면 히림은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면 좋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히림을 지금 가지고 계신다 그러면 가지고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날 그 이후로 계속 좋은 자리가 진행됐었는데요. 네. 만약에 저랑 같이 공부를 하거나 종목에 대해서 방법을 찾았더라면 저희가 추천하는 자리는 7,500원 정도, 또 지금 저항대는 10,000원을 돌파해서 그 이후로 지금 이러면 상승, 여기가 매집이라고 그랬죠. 그럼 네. 여기에 상승선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얘가 상승에 임박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여기서 반등해서 든다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갈 수 있는 거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직 네옴시티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종목들이 거론되는 것은 분명히 언젠가는 크게 완성이 되고 그 도시가 정말 세계에서 아주 이름이 나는 그리고 신도시로 세계적으로 신도시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 주가들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단 문제점은 기업이 이 도시에 들어가서 공사를 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에 문제가 없다면 종목을 계속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는데요. 이 종목은 단기적인 과정으로 이제 장기하고 단기를 가져가야 되니까 하루 이틀 아니다 그러면 이 폭만큼 상승할 가능성이 더 있어요. 그럼 여기서 네. 이 폭도 재는 방법이 있어요. 이 폭에서 이만큼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한 30% 정도 가능성이 있는데 항상 손절을 먼저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니까 손절은 12,600원 선, 이 도지가 깨진다 그러면 손절 잡으시고요. 여기서 잡고 계신 분들은 힘들었다 그래도 이제 이게 들어 올리면 여기가 강한 눌림이거든요. 반등하기 위해서 강한 눌림이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종목은 경고가 붙어 있기 때문에 네. 진입에도 조심하시고요. 네.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는 내가 보유하지 않았다 그러면 관망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네, 우리 히림도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고점을 14,850원을 찍고 이번 주는 조금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급등세가 조금 연이어서 급등 급락이 나오면서 현재는 투자에 좀 경고가 붙어 있는 상황이지만은 앞으로의 전망은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히림 어제 종가 12,850원으로 마쳤네요. 자, 일단은 주목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어제 섹터, 어제 장에서 이제 많이 오르고 내렸던 우리 섹터와 종목 얘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잠깐 현재 8시 44분 방금 막 지났는데 잠깐 예상지수 확인 간단하게 해보자면은 미장이 많이 오르면서 오늘 우리 시장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조금 일찍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스피 현재 3% 가까이 올라오면서 2,472포인트까지 올렸고요. 코스닥도 2.6% 올렸습니다. 현재 725포인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좀 어제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CPI 지수가 예상치보다 한 7%대만 나오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7.7이 나오면서 이제 좀 시장에서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더 천천히 조절을 할 것이다라는 예측에 많이들 반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지수 체크해 보도록 하고요. 어제장 얘기 박영숙 전문가님과 차트 분석 통해서 꼼꼼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사실 우리 장은 좀 1%대 정도 빠지면서 그렇게 크게 오른 종목들은 없었는데요. 그 와중에 갔던 섹터나 종목은 네옴시티가 아닌가요, 역시나. 그렇죠. 네. 그나마 네옴시티 그리고 그 전날에 이제 저희 어제 아침에도 얘기했었던
수소나 리튬 쪽들이 그나마 조금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네옴시티부터 확인을 해볼게요. 어제 사실 근데 장이 많이 빠지는 와중에도 상한가 기록한 종목은 5개나 있었거든요. 네. 일단은 전문가님, 우리 인디에프부터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인디에프가 사실은 그 의류 관련된 기업이지만 네옴시티 관련해서 수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 쌍용건설을 실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합니다. 우리 쌍용건설이 또 그 네옴시티 원팀코리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의 흐름 좋은 인디에프 차트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인디에프만으로는 주가가 절대 움직일 수 없다. 그래서 이 종목은 쉽게 추천드리기가 어려웠어요. 우리나라에서 의류 사업은 조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네. 그 의류는 인력 집약적, 그러니까 노동력 집약적인 사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는 노동 집약적이 아닌 서비스 집중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의류는 조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데서 생산해 오는 OEM 방식이나 이런 의류들이 더 많은데 이 인디에프는 의류 쪽이기 때문에 쉽게 추천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차트상에서만 제가 보여드린다고 하면요. 네. 이건 분명히 어떤 이슈가 크게 있는 종목인 거예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면 여러분들도 약간 이상하다 이런 느낌 네. 가지셨을 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나중에 공부하러 오시면요. 이게 무엇인지 제가 다 알려드릴 수 있고요. 여기서는 공개방이라서 조금 그러는데 비밀을 제가 잘 설명해 드릴 수 있고요. 네. 이 여기서 다시 정고를 돌파하는 이 자리에서도 의류가 이렇게 많이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구심이 가졌었는데 쌍용건설이 상장되지 않았죠. 네. 상장되지 않은 쌍용건설을 지배하고 있는 인디에프로 인해서 지금 쌍용건설이 원팀코리아 11개 업체에 포함되면서 급격하게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이것도 이제 정지가 됐네요. 너무 급격하게 올라서 제가 이건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주가가 너무 상승하면 금융법에 의해서 이것을 정지시키는 기간이 필요로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과정들 중에서도 지금 이게 멈추면 쌍용건설은 메인 처음 들어가는 기반 시설을 하고 있는 건설 업체이거든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그러나 굉장히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조심하고 관망해서 어느 자리에 지지를 한다 그러면 좋은데요. 1,600원, 1,500원 이 사이 좋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네. 그러나 돌파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오늘의 2,000원 이 자리를 돌파하시는 그런 박스가 결정됐죠. 이 박스에서 얼만큼 누를 건지, 박스를 이탈할 건지, 박스를 돌파해서 더 높은 데로 갈 것인지를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인디에프 맞아요. 차트상으로 보기에도 지금 계속해서 갭을 띄우면서 정말 긴 양봉과 음봉을 만들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지만은 쌍용건설이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앞으로 좀 주목해 볼 만하기 때문에 인디에프가 한 1,500원에서 1,600원 사이면은 충분히 진입하시기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 급락 나오는 종목도 항상 유의해야 하신다는 점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그러면 한 종목 정도 더 볼게요. 그 어제 네옴시티,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슈가 좀 그 안에서도 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던 부분은 그 사우디 기업인 사빅 얘기가 나오면서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계속해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좀 크게 수혜를 입었던 종목 원익큐브가 아닌가. 원익큐브가 어제 15% 급등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통 원익QNC 뭐 반도체 관련해서 좀 주목을 해봤던 것 같은데 어제는 원익큐브가 이제 그 사빅의 주요 구매처다 이런 소문 확실히 확인이 되지는 않았고요. 그러면서 원익큐브가 많이 올랐었는데 이 종목도 차트상으로 한번 어떤 위치인지 확인해 볼까요? 원익큐브도 제 차트 보시면 이게 같이 공유할 수 없는 아쉬움이 조금 있지만 네.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아래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은 어느 주체적인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은봉색 선, 이 선을 뚫어야지 매집이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 차트에서 보면 이 종목도 매집을 아주 강하게 했어요. 그 전부터. 그러면 어제의 뉴스를 기초로 해서 이게 상승해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우리는 매매를 어떻게 진행해 볼 수 있느냐. 121선인 2250원. 네. 지지하는지 보시고요. 돌파로는 2,500원.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는 박스에 갇혀 있는 거죠. 2,250원과 2,500원 박스에 갇혀 있는데요. 어느 쪽으로든지 방향을 결정할 거예요. 이게 루머에 불과하면 박스를 이탈할 것이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박스를 돌파하는 모습에서 한 번 더 지지하고 강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주식은 항상 위로든 아래로든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따라가면서 예측해서 대응하는 것뿐이니까 지금 이 종목도 그 뉴스가 사실이라 그러면 2,500원을 강하게 뚫어서 오늘 어떤 자리에 혹은 우리가 개인이 따라 들어오지 못하게 갭을 띄워서 갈 수도 있고요. 그럼 갭 띄우면 너무 높으니까 또 개인들은 못 따라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어제 같은 자리에서 진입해 보면 참 좋은데 아쉽기는 합니다만은 2,500원을 기준으로 매매 입에 보시는 것도 좋고요. 항상 자기 차트에 어느 기준 하나를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색으로 정하시든지 선으로 정하시든지 점으로 정하시든지 그래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매집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세력은 정말 있는 것인지 그게 허구인지 네. 이런 분석도 해보시는 게 공부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이런 부분 좀 더 자세히 강의해 주실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매일 사용하시는 그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박영숙 전문가님께 좀 더 가까이에서 궁금한 점 물어보시고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방송에서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는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신 분들께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릴 수 있는데요. 자, 한 번 더 고지해드리고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문자메시지 샵 3989번 유료 100원의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입장 방법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네옴시티 관련돼서 인디에프와 원익큐브 얘기 들어봤습니다. 원익큐브는 2,500원 선 근처에서 잘 확인하시면서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다음으로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수소 얘기 넘어가 볼게요. 사실 어제도 수소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제 장에서도 이제 장 열린 동안에 수소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움직였습니다. 좋은 모습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정부 이슈가 있었던 게 좀 큰 역할을 한 것 같고 어제 하락장 속에서 다른 큰 모멘텀이 없었던 것도 사실 그 이유로 보이기는 한데요. 자, 수소 관련해서 저희가 어제 평화홀딩스, 평화산업 얘기도 해보고 그랬는데 어제 장에서 저는 대원강업을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대원강업이 수소 관련해서 또 묶일 수도 있고요. 어제 공시가 뜬 부분은 현대그린푸드가 이 대원강업을 인수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어제 장에서 시간 외에서 사실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이제 장 시작까지 6분 남았으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이 장이 열린 후에도 어떤 흐름이 나올지 한번 예측을 해보고 싶었어요. 대원강업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원강업은요. 시간 외에 상승하고 상한가 가고 하한가 가는 것은 장 외에서 거래하는 것은 기업 대 기업으로 혹은 기업을 인수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양도하고 이런 과정에서 대량의 주식을 넘기거나 받거나 이런 과정에서 일어나는 시장이 시간 외 시장인데요. 우리 개인은 거기까지 신경 써서 매매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저는 들 때가 많았었는데 대원강업 같은 경우도 이게 인수되어지면 그 인수되는 쪽에서 이제 어느 시너지를 더 복합적으로 내기 위해서 신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수소 충전소랄지 수소 이런 관련된 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대기업이 인수하는데 이 시간에 상 같다는 것은 아마 어제쯤으로 그 양수양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공시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인수했다.
매도했다 이런 뉴스가 뜨는데 자꾸 시간에 번외까지 신경을 쓰시면 집중이 잘 안 돼요. 거기까지 가서 수익을 내는 것은 굉장히 기재여야 되는 가능성이 있고요. 네. 자, 차트상에서만 대원 강업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주 보셨지만 어느 기준에 의해서 매집이 완성이 안 됐다가 지금 이 선을 낮추면서 매집이 완성됐다는 신호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전체적으로 매집이 다 되고 드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특히 네옴시티로 인해서 전체적인 경기가 이제 건설 경기가 부흥되면서 경기가 안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견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종목도 매집이 완성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지금 여기를 네. 뚫으면 매집이 완성돼서 상승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럼 여기에 저항을 몇 번 부딪힐 수는 있겠지만 이 전에 샀던 개인들이 이제 주가가 올라가니까 나 던져야지 해서 계속 올라가지 못하게 매물을 던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시장을 조금 더 장기적으로 뉴스에 따라서 보신다 그러면 개인과 개인이 내가 일상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네. 개인이 이렇게 매도하지 않고 보유한다고 그러면 여기 매집 라인을 뚫어 올리는 자리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개인들은 이 매집 라인을 견디지 못해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도 보면 조금 오르면 파는 게 이 매집선의 경계인 것 같고요. 더 올라가서 또 상승 올라가면 거기서 또 견디지 못하고 파는 게 우리 개인의 심리인 것 같아요. 심장이 막 떨리잖아요. 이러니까 그냥 던지는 것 같은데요. 네. 조금 더 이런 차트를 보는 법, 그다음에 기업의 비전을 보는 법들을 같이 공부해 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차트 이렇게 공부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고요. 이 기업은 장기적으로도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강한 이런 선들에서는 분명히 저항이 있어서 눌림이 올 거라는 예상하시고 들어가셔서 매매해 보시는 것도 좀 좋습니다. 이건 바닥이기 때문에 손절은 3,000원 잡으시면 좋고요. 여기 네. 손절 선 라인 보이시죠? 연한 것과 진한 선이 분명히 차이 나게 보이시는데요. 여기 바닥을 돌파했어요. 그리고 매집을 완성하러 가는 길이고요. 여기서 들면 상승인데 상승은 제가 선을 안 그어놨지만 여기까지는 낼 거예요. 근데 여기는 높고 멀기 때문에 많이 누르고 돌파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해보시면 좋고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가 전체적으로 추세를 돌리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의견을 해보니까 너무 물려 있으셨던 분들도 너무 급하게 팔거나 던지지 마시고 차근차근 인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원강업 어제 종가 3,440원이었고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요. 지금 자리 좋아 보인다. 3,000원 손절 라인 잡으시고 앞으로 이제 위로는 조금 열어주셨어요. 길게 열어주셨고 지금 시장이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 모두가 적은 수익과 많은 수익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당연히 큰 수익을 바라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여유를 가지시고 지켜봐도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원강업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그러면 수소도 봤으니까 리튬도 하나 볼게요. 리튬은 이제 계속해서 리튬 가격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제 2차 전지 다들 2차 전지 했는데 그중에서도 이제 양극재의 핵심 광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튬 관련 종목들이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장 많이 올랐었던 뭐 하이드로 리튬이나 이런 종목도 있지만 저는 미래나노텍 그러니까 하이드로 리튬이 어제 24%, 강원에너지 뭐 15% 이렇게 올랐는데 미래나노텍 거기에 비하면은 조금 상승폭이 적은 거 아니냐 하겠지만은 일단은 기업이 조금 더 탄탄해 보이기 때문에 미래나노텍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어제장에서는 3% 가까이 올랐었던 우리 미래나노텍 리튬 관련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래나노텍도 제가 언제부터 이거 추천드렸었는데요. 제가 몇 번 네. 추천드렸을지 네.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지금 한 차례, 굉장히 오래 전부터 두 차례. 네. 그럼 저 여기서 바닥 화살표 뜰 거고 여기쯤에서 빨리 갈 거다, 잘 갈 거다라는 동그라미 화살표가 뜰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은 개인이 진입하기에는 보유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가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이건 굉장히 더 높은 자리에 분명히 갈 건데
지금 여기서 들어가는 것은 조금 위험해 보여요. 왜냐하면 눌렀다 가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네. 여기서 누르려는지 더 올라가서 누르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냥 나는 해보겠어 라고 하신다 그러면 어쩔 수는 없지만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높고요. 이 바닥에서 사서 인내해서 이 수익을 내는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지 막 달리고 있는데 이미 붉은 기둥이 됐는데 심장이 떨리시면 안 돼요. 지금 네. 이 파란 기둥에서 붉은 기둥으로 전환하는 그 과정에서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우리 개인들은 붉은 기둥이 이미 되면 막 심장이 뛰면서 따라 들어가고 싶은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욕구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조심해서 진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는데 이 종목은 이런 종목들은 많으니까 굳이 여기다가 목숨을 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유자의 영역으로 근데 남겨둘까요? 갭이 떴네요. 네. 갭으로. 그런데 아무튼 조심해야 될 위치이기 때문에요. 너무 종목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갈 아이템도요.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수소차, 전기차 정말 많은 아이템이 있는데 이미 이렇게 상승해버리는 것에 위험을 부담하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위험의 위치입니다. 네. 미래나노텍 리튬 관련주 확인해 봤는데요. 일단은 오늘 지금 방금 막 개장이 됐는데 개장 초반부터 지금 한 6%, 7%또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고 심장이 뛰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실제로 우리 미래나노텍이 어제 고점을 찍었어요. 25,300원을 기록을 했었는데 우리 전문가님이 그 이전에 추천을 해주셨던 그런 포인트에서 들어가야지 지금은 따라 들어가기에는 좀 위험한 자리인 것 같다. 기업은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은 위치가 단기간에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고요. 이렇게 올라갈 종목 나도 미리 알고 싶다. 언제까지 나는 위에서 들어가서 물리냐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샵 3989번 문자 메시지 한 통 보내주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박영숙 전문가님과 리튬 관련된 우리 미래나노텍 얘기도 들어봤고요. 자, 이제 네옴시티 수소 리튬 갔으니까 조금 더 이제 개별적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강원도 철원에서 돼지열병,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또 발병했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 돼지열병 하면은 딱 떠오르는 종목 바로 카나리아 바이오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료주로도 분류가 되고 바이오주로도 볼 수 있는 카나리아 바이오 어제 7% 가까이 올랐는데요. 자, 오랜만에 카나리아 바이오 얘기를 좀 해볼게요. 조금 최근엔 좀 내려와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종목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차트상에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돼지열병, 조류독감 이런 것들은 계절의 순환에 따라서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종목의 주기처럼 네. 그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게 이런 종목이 이제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풍토병으로 짐승들에게도 풍토병으로 정착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카나리아 바이오는 지금 바닥에서 고개를 드는 건데요. 이건 조금 더 행보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 돼지열병이 그다지 세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이 차트의 추세는 그냥 예견하는 거지 미래는 짐작할 수 없는데요. 네. 지금 보시면 내려가는 A파, B파, C파에서요. 여기서는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냐 그러면 조종을 받아야 돼요. 일정 기간 동안 내리고 나서도 조정이 필요하고요. 오르고 난 이후에도 조정이 필요하고 내려요. 이게 그래서 매집, 상승, 과열에서 과열이 완성되면 조정을 받고 어느 행보를 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떨어지고요. 이 내리고 난 이후에도 과열 이후에 저기 바닥으로 내리고 난 이후에도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추세를 돌리는데요. 지금 이것은 떨어지고 나서 조정이 전혀 없죠. 보이다시피. 네. 지금 여기서 올라가는 길은 이 긴 기간 동안 조정을 받고 상승을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없어요. 어제 보여드렸던 차트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네. 좋아요. 과열. 지금 여기서도 과열에 지금 도달했죠? 아닙니다. 잠깐만요. 다른 종목을 한번 확인해 네. 주실게요. 여기서도 네. 지금 도달했죠? 네.
이게 과열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매집, 상승, 과열. 그런데 이 기간은 차트상에서는 멀리 보이는데요. 가격 면으로 따지면 이건 다 비슷비슷한 가격대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가격의 단가가 높기 때문에 네. 여기서 폭이 넓어 보이는데요. 실제 가격의 폭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이미 우리가 뭐 차트에서 이게 매집, 상승, 과열 이것은 다 부질없는 시간 낭비고요. 네. 매집 차트, 과열 차트 이렇게 보시려면 여기 지금 윗부분을 보면 될까요? 찍고 내려오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주식을 샀다, 여기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목표를 1차, 2차 이렇게 잡아가면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그냥 허구로 여기다 목표가를 정하냐? 그게 아니에요. 과열에 올라가는 그 폭에 뭐라고 말씀드려요? 그 폭에 어떤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올라가도 되는 그런 영역이 있고요. 그 이후로는 제가 나중에 어느 기회가 되면 선 하나를 더 보여드릴 수 있는데 그것은 아무나 이룰 수 없는 길이고요. 대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이 폭이 여기까지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것은 우리 방송에서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제가 잘 안 보여드려요. 네, 스페셜하게 공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바이오도요. 네. 욕심은 나지만 혹은 뉴스는 강하지만 네. 목표가는 2만 원, 19,000원. 작게 잡으시고 진행해 보시면 좋은데 아직 노란 선에도 올라와 있지 않고요. 지금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지 열병 같은 경우도 꼭 한 네. 종목만 있는 게 아니고 순환하면서 종목들이 돌기 때문에 한 종목에 자리가 좋지 않다 이러면 꼭 그 종목에 인생을 올인할 필요는 없고 다른 종목들 네. 또 자리가 더 좋은 종목들 매집이 완성된 종목들을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일단 카나리오 바이오 오늘 장 초반에는 4.79% 올리면서 15,300원 선 확인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은 뭐 어제 미장 따라서 우리 시장이 양지수가 3%대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으면서 대부분 종목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현재로서는 조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련해서 이슈를 받았지만 꼭 이 종목 말고 다른 종목 관심 가져보시면 어떨까? 다른 종목이 많이 있다. 이런 힌트를 주신 걸로 저희는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카나리아 바이오 얘기 나눠봤고요. 또 개별 이슈 있었던 종목, 어제 장에서 이 종목 이슈를 많이 받았어요. 클래시스가 8% 가까이 올랐는데요. 3분기 호실적이 나왔고요. 이 클래시스가 이제 아마 피부에 관심이 많은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도 요새는 많이 오시기는 하더라마는 이만 아실 텐데 슈링크라는 그 미용 기기를 개발한 업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클래시스가 해외 판매가 증가하면서 매출이 좀 크게 오른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서 어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클래시스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여지나요? 우리는 차트를 보면서 뉴스를 찾고 차트를 보면서 그 기업의 가치를 또 그 기업의 그 상품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런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네.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차트를 그리고 있는데요. 오. 우리나라에서 미용으로 하는 고주파 네. 그런 기구들이 많이 팔린다고 그래서 그쪽에 관련돼 있는지 혹은 이렇게 차트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좋습니다. 제가 노란선을 뚫지 않았네요. 방금 전에 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는 노란선도 뚫고요. 오. 또 검은선도 돌파했고요. 매집이 굉장히 좋게 완성돼 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강하기 때문에 단기적 목표가 19,900원 네. 목표가 예상하시고 여기를 돌파하면 지금 매수하시고 혹은 어제 매수하셨다 그러면 여기를 돌파하실 때도 갖고 가셔보시고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저항을 받으면 여기서 익절을 하고 나오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진입해서 들어가셨어도요. 네. 뚫지 않는 것과 뚫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어제도 설명드렸었죠. 조금이라도 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목표가로 작게 잡으시면 우리 보통 개인들은 3% 5% 목표가 잡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3% 5% 목표가 잡으면 충분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네. 4.5%
갭이 있네요. 이 정도 스윙되고 나오시면 좋고요. 여기서 돌파한다고 그러면 더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거로 보입니다. 매집도 완성이 잘 됐고요. 네. C파도 굉장히 잘 내려서 이 조종, 내릴 때 조종도 굉장히 중요해요. A파, B파, C파. 이렇게 해서 지금 긴 행보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박스에서 횡보 이렇게 해서 완성되면 조금 작기는 하지만 더 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세를 이렇게 그려서 여기가 뚫어가는 결정적인 자리라고 보여지죠. 여기를 뚫어야지 잘 갈 수 있습니다. 지향 받는지 네. 지켜보시고요. 좋은 매매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클래시스 차트상으로 너무 좋아 보인다라는 의견을 주셨었고요. 자, 일단은 관심을 가져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어제 상승폭만큼 오늘 그만큼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현재 2% 정도 오르면서 18,700원 선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매수 매도 타이밍 잡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친절하게 방송에서보다 더 친절하게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오늘 얘기 좀 들어보고요. 현재 9시 11분입니다. 자, 오늘 지수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금요일 좀 신나게 주말을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코스피, 코스닥 모두 3%대 상승률 지켜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76선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은 729, 730 가까이 지금 올라왔네요. 양지수 다 갭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일단 미장 따라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환율은 오늘 살짝 진정이 또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12원 70전 정도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좀 내려오고 있습니다. 30원 넘게 강하게 내리면서 1,347원이 현재 확인이 되고 있어요. 환율도 지금 개파락으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많이 떨어지네요. 최근에 정말 뭐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많이 내리고 많이 올라가고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확인해 보신다면 양시장에서 개인이 지금 장 많이 오를 때 틈타서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래소에서 개인이 3천억 넘게 팔고 있고요. 이 와중에도 기관이랑 외국인은 매수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확인해 보실게요. 마찬가지로 개인이 1,300억 넘게 강하게 좀 팔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에 기관이 1,100억 넘게 담고 있고 외국인은 300억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좀 기분이 좀 너무 좋아지고 원래 금요일 사실 기분 좋잖아요. 근데 더 막 이런 기대가 생기고 있는데요. 저 이제 오늘 장 얘기보다 전문가님 코스피 얘기 한번 하고 갈게요. 이번 주 마지막인데 어제 3거래 연속 오르다가 어제 하루 빠질 때도 그 120일 선은 지켜줬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또 좋은 소식이 있으면서 갭 띄우고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러면은 정말로 저희가 이 코스피를 턴어라운드 완전히 했다라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걸까요? 코스피 턴어라운드 했냐? 제가 볼 때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래요? 네. 지금 여기 추세가 어떻게 해도 만나지지 않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로 해 보이지 않는가. 단기적인 것 네, 같다. 지금. 단기적인 조정이고요. 네. 이게 상승 코스닥이네요. 코스닥인데 코스닥 먼저 보고 코스피 보도록 해요. 네. 732를 돌파해야지 이 종목은 이 코스닥은 갈 수 있는데요. 지금 이건 아직 추세를 돌리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검은색도 뚫지 못했고요. 네. 강하게 하락으로 내려가는 조정이고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는 복합적인 문제가 있어요. 레고시티, 흥국생명 문제, 그다음에 약간 정치적인 그 문제들도 인식적인 문제에서 정치적인 문제에서 조금 힘드니까 이제 채권을 외국 돈을 끌어올 때도 약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또 이런 문제들이 많이 내재돼 있기 때문에 방향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추세가 완전히 돌아질 때 우리는 차트상으로 보고 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지금 여기서 역 헤드앤숄더로 끝을 찍고 이렇게 들어 올려서 올라가려는지 여기서 저항받고 떨어져서 다시 추세를 이탈시키려는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전반적인 시장으로 보면 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네. 하는 상황이고요. 코스피도, 코스피는 네. 자리를 돌렸네요. 지금 돌렸죠? 코스피는 돌려서 돌렸다. 이제 바닥을 찍어서 바닥까지 들어 올렸으니까 긍정적으로 이 우리나라 주식이 잘 가려면 3,250포인트를 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안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횡보를 지지할 건데요. 지금 오늘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 그러면 추세를 돌렸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서 추세를 다시 꺾어 내린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금 어려운 국면인데 코스닥하고 달리 코스피는 지금 이 노란 선 이게 60일선이거든요. 네. 60일선, 120일선을 강하게 뚫어 올렸는데 이것도 바로 가지 않고 분명히 눌림 주면서 조정 받고 갈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는데요. 코스피는 추세를 전체적으로 돌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조금 추세가 돌린 것이 확실히 보이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732포인트가 관건일 것이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방송 이제 한 3분 조금 넘게 남았기 때문에 자리 옮겨서 오늘의 팍스 밀키트 빠르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 상승장 속에서도 내 종목은 더 잘 갔으면 좋겠죠?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그런 섹터와 종목 준비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박스 밀키트 전문가님 바로 공개해 주세요. 종이 재지 관련 섹터인데요. 이 기업은 골판지 원재를 포함해서 골판지 생산 업체예요. 현재 골판지 생산은 공장이 안성하고 대전에 있고요. 골판지 원단이랄지 부속 등을 공급하고 있고요. 계열사에서는 골판지 상자, 부속 이런 것들을 생산하고 있는 골판지 주요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비닐이랄지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 금지한다는 뉴스에 의해서 그 종이 봉투, 종이 빨대 이런 것들이 수요가 굉장히 많아질 거고요. 또 네이버에서 이번에 대한통운하고 같이 빠른 배송을 하기 위해서 배송 물류 센터를 만든다고 지금 20만 평의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갈 그런 종이류, 박스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수요가 풍부해지지 않을까 이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네, 오늘 박영숙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팍스 밀키트 종이 재지 관련주였습니다.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 방송 종료 전에 마지막으로 고지드릴게요. 샵 3989로 문자 메시지 박영숙이나 밀키트라고 남겨주신다면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셔서 더 자세한 투자 전략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밀키트 종이 재지 관련주였고요. 자세한 종목은 오픈 채팅방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11월 11일 막대 과자의 날인 거 알고 계시죠?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의 차트에도 긴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이번 주 마지막 방송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였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고 해당 종목의 가치나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항상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주말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